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자, 지난번까지 우리 몸의 3대 독소 통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땀을 통한 폐의 해독작용. 자, 두 번째는 대변을 통한 간의 해독작용이었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는데요. 땀과 대변에 의한 몸속 독소의 배출 통로는 어디일까요? 센스 있는 분이라면 금방 나오실 겁니다. 네, 소변이죠. 우리 몸은 이상이 생기면 다양한 방법으로 신호를 보내는데요. 그중 하나가 소변입니다. 자,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변이 지용성 노폐 독소를 배출하는 통로라면 소변은요, 수용성 노폐 독소의 배출 통로입니다. 즉, 대변은 지방에 녹는 독소, 소변은 물에 녹는 독소를 배출해낸다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인체 대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불필요한 노폐물들이 혈액에 실려서 신장으로 보내지면 신장이 이를 한 번 더 걸러낸 다음 물에 녹여서 내보낸 것이 바로 소변이죠. 그래서 소변에는 우리 신체의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 보니 단순한 노폐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죠. 또 그 결과 소변 검사가 질병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소변을 통한 정보들은 소변 보는 횟수, 색깔, 양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의 소변이 정상인지 이상인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물을 내려버리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소변을 통해 건강을 파악하는 법과 소변을 통한 해독작용이 원활히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변의 상태를 볼 때 우선 양의 차이를 살펴보세요. 성인의 최대 방광 용적이 500cc 정도거든요. 그럼 한 번 소변을 볼 때마다 나오는 평균 소변량이 250에서 300cc 안팎이에요. 그 정도 양으로 소변을 본다고 하면은 적게는 4번, 많게는 6번 정도 하루에 소변을 보게 됩니다. 평상시에 아무 이상이 없다가 어느 날 음식물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소변 횟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면 그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음식물을 먹는 양과 상관없이 언제부터인가 소변 보는 횟수와 양이 줄어들고 또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찝찝하다면 몸속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소변 보는 횟수가 하루에 8회 이상인데도 소변량은 200cc 이하라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자신의 소변의 양을 재보는 경우 잘 없으시죠? 소변의 양은 잔뇨감, 즉 소변을 보고 난 느낌으로 파악되는 경우가 아마도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소변의 문제를 가장 쉽게 알아내는 방법은 소변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소변색은 맑고 노란색으로 수분이 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약간의 지린내 외에는 냄새가 거의 없고 찌꺼기가 없는 것이 정상 소변입니다. 자, 그럼 이상 소변이라. 질병에 따라 소변의 양상이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흔한 경우는 짙은 소변을 보는 건데요. 자, 호박색 소변의 경우라면 가장 쉬운 예로는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보다 물을 많이 섭취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분 섭취를 한번 늘려보고 금방 좋아진다면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평소에 물을 많이 먹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두 번째로 주황색 정도의 짙은색 소변을 보면서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개선이 안 된다면 이건 간이나 담즙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속된다면 꼭 관련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한데요. 더 나아가서 붉은색 또는 콜라색 소변의 경우라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변이 만들어지는 신장과 소변이 이동하는 통로인 요로계통에 문제가 생긴 것을 의미하는데요. 신장이나 신우, 요관 등 상부 요로계 출혈인 경우에는 소변색이 검붉은색이거나 콜라색을 띠게 되고요. 방광, 요도, 전립선 등 하부 요로계 출혈인 경우에는 보다 선명한 붉은 색깔이 나죠. 자, 모든 경우에서 반드시 병원 진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40대 이상인데 혈뇨가 있는 경우라면 철저한 검사와 함께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신장암이나 방광암 등 추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변을 통한 독소 배출을 관리하는 장기는 당연히 신장, 즉 콩팥입니다. 따라서 소변의 이상을 보일 경우에는 콩팥의 건강을 체크해 보셔야 하는데요. 우리 몸의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 소변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주먹만한 크기의 콩팥이 하루에 걸러내는 혈액량은 200리터로 500ml 생수 400통에 달하는 양입니다. 콩팥은 총 2개가 있죠.
그만큼 하는 일이 많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런데 보통 하나인 장기는 손상이 있으면 그 부분만 잘라내면 되지만 콩팥은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제 기능을 못해서 다 덜어내야 합니다. 이상이 생기면 문제가 있는 쪽 전체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평소 관리가 아주 중요한 장기가 바로 콩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콩팥 질환은요, 뚜렷한 증상을 보이지 않다 보니 사람들은 콩팥이 다 망가지고 난 후에야 병원을 찾게 되고 또 이미 망가진 콩팥은 회복되기 힘들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 시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또 혈뇨와 단백뇨의 수치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콩팥 이상의 중요한 신호 중 하나인 소변의 단백뇨는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구체에서 단백질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면 단백뇨가 나오기 시작하면 콩팥 기능이 나빠졌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당뇨병과 더불어서 고혈압, 동맥경화증이 있는 분들은 콩팥이 미세한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콩팥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자, 병원에서 하는 검사 외에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부종입니다. 콩팥은 수액성 독소가 배출되는 장기인 만큼 콩팥에 이상이 생기면 가장 먼저 오는 증상이 바로 부종이에요. 수분을 통한 해독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면서 인체에 여기저기 수액이 저류돼서 부종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만약 신장에 문제가 의심된다면 함부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요. 콩팥에 문제가 발견되면 여타 영양제 등은 가능하면 끊으시는 것이 좋아요. 한방이든 양방이든 전문가의 지도하에 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몸의 3대 해독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결론은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잘 관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첫 번째, 평소 독소에 적게 노출되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과식이나 인스턴트식이나 과도한 지방식의 섭취를 줄이고 소식하는 습관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서 주기적인 해독 시스템의 점검을 꼭 하실 것. 간, 대장, 폐, 신장의 해독 기능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검증받은 해독요법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것 아주 추천할 만합니다. 자, 이 편을 잘 참조해 보시면 어떻게 해독하셔야 되는지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요. 만성염증의 시대, 해독이 답입니다. 감사합니다.